그래서 이제 롤오버가 뭔지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이제 사진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차가 심하면 이렇게 완전히 이제 뒤집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옆으로 넘어지고, 이렇게 무게중심이 높은 차들은 옆으로 잘 넘어져요. 그래서, 근데 이런 롤오버가 발생이 되면, 이제 치명상을 입을 확률이 너무 높다는 거죠. 그래서 탑승자가 일단 다칠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되면, 어, 이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많이 튼튼하게 여기 필러들을, 기둥들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잘 안 무너지는데, 이게 이제 무너지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뭐 굉장히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가 있고, 그 차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2차 사고를 유발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제어적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저희가 좀 물리적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오래된 이제 통계 자료인데, 이게 이제 100번 사고가 나면 이제 롤오버가 얼마나 많이 발생을 하냐, 차량 타입에 대해서. 그래서 봤더니 이제 SUV가 이제 월등하게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SUV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제 운전하기 편하고 안전하다라고 오히려 느낄 수가 있는데, 이제 동력학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이제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롤오버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SUV 사고가 나서 했다. 근데 그 중에 60%는 이제 롤오버랑 이제 관련이 있다라는 통계가 있고, 어, 왜 그럼 SUV는 롤오버가 많이 날까? 이거를 이제 오늘 수업을 들으면 조금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먼저 일단 무게중심이 높은 게 일단 가장 큰 이유죠. 그렇죠? 무게중심이 높고, 그리고 요거 두 번째, 요거는 저도 이제 찾아보다 알았는데, 이제 운전석이 높잖아요. 높아서 이게 지면보다 조금 높이 있으면 체감 속도가 낮대요. 그래서 더 빨리 밟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과속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속이라는 건 VX가 높다는 건데, VX가 높은 것도 이제 노로보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천장이 이제 무너질 확률이 높다. 그래서 SUV를 기계적으로 설계를 할 때도 요 이제 천장이나 기둥 소재를 더 강하게 만들려는 이제 노력이 있었고, 요즘 차들은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런 애들 있죠. 요런 애들은 왜 넘어질까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원인이 뭘까? 그러니까 자기 혼자 넘어지는 경우는 드물고, 사실 그러니까 어디에 이제 걸려 넘어지거나 아니면 충돌을 하거나라는 거죠. 그래서 노로버를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종류를 하는 건데, 트립드 노로버가 있어요. 그러니까 걸림 전복, 그리고 비걸림 전복,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걸림 전복이 발생을 하면 뭐 땅에 있는 포토홀이라던가 아니면 차량과의 충돌, 연석 같은 거 밟고 많이 넘어가는데, 이럴 때 이런 이제 걸림 전복이 이제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고가 날 때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막 그 다마스 같은 애들 있죠. 다마스. 그러니까 다마스 같은 애들은 딱 봐도 그냥 이렇게 잘 넘어가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이제 물리적인 충돌 없이도 이제 핸들을 좀 틀었다고 해서 이제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예전 다마스 경우에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동력학적으로 봤을 때 원인이 뭐냐? 이게 과도한 횡력이 원인이라는 거죠. AY, 횡가속도.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동력학 관점에서 얘를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SSF라고, 스태틱 스테빌리티 팩터라고, 어떤 차량이 있을 때 얘를 딱 보고 얘가 이제 롤오버를 잘 견딜지 안 견딜지를 이제 딱 알 수 있는 물리량이 있어요. 되게 쉽게 이제 체크할 수가 있는데, 차량이 만약에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이제 CG가 있다. 무게중심. 우리 항상 CG를 체크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휠간 거리 LW가 있고, CG까지의 높이 H가 있어요. 그래서 이 SS 팩터라는 게 뭐냐면, 실제로 여기 그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에서 쓰는 이제 값이래요. 그래서 어떤 차량이 나오면 얘를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얘가 이제 안정성이 얼마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여러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EH분의 LW로 해서 이 SS 팩터라는 게 스테빌리티 팩터니까 얘가 크면 이제 롤오버의 저항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딱 보면 이 LW가 클수록 여기가 넓으니까 SS 팩터가 크고 롤오버가 잘 안 일어나겠죠. 그죠? 그리고 H는 여기다
높이가 높을수록 노루버가 잘 날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이해는 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다마스는 요게 이제 굉장히 작은 차종이죠. 그래서 이거 제가 좀 찾아봤더니 다마스가 이제 단종이 됐대요. 이게 되게 싸서 그 그러니까 상용으로 이걸로 이제 어 사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한테 되게 이제 유용했던 차인데 이게 이제 안정성을 기준을 맞추려면 이제 더 많은 어, 개발이 필요한데 이게 투자 대비 뭔가 좀 이득이 없는지 뭐 개발이 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 저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오늘 볼 현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랑 능력학을 할 때 우리 여태까지 막 수식으로 막 쓰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사실 한 일주일 지나면 다 까먹잖아요. 딱 까먹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거를 계속 머릿속으로 그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나마 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그냥 잘 넘어갈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힘과 동력학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현상은 요거예요. 차가 바퀴가 붙어 있어 아직은 붙어 있고 여기에 지금 서스펜션이 있죠. 어떤 스프링 같은 애가 있어. 쇼바라고 하잖아요. 그 서스펜션이 있어.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횡력을 받아서 코너링을 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차체가 들리려고 합니다. 약간. 그리고 바퀴는 붙어 있고 차체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아간 정도를 우리가 파이라고 롤각으로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롤각이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바퀴까지 이제 들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롤각에 대한 다이나믹스를 일단 구하는 거예요. 이 롤각을 일으키는 애가 뭔지 요인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어, 이게 만약에 롤각이 심해지면 여기가 들릴 거잖아요. 이 왼쪽 바퀴. 여기 L이라고 표시한 게 왼쪽인데 차 입장에서 왼쪽. 그래서 이걸 분석을 할 때 어떻게 하냐. 아, 그리고 이제 설명 안 한 게 하나 있는데 어, 차체가 이렇게 돌아가요. 자, 이렇게 돌아가는 롤링인데 얘가 CG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기하학적으로 얘가 돌아가는 그 롤 중심이 있어. 이거는 설계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서스펜션을 배울 때 좀 배울 건데 롤 센터가 있고 CG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롤 센터를 중심으로 얘가 이렇게 돌아가려고 해. 그 상황이고. 그래서 이 현상을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얘가 지금 받고 있는 힘들을 다 지금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FZ는 여기 타이어에 걸리는 수직 하중이에요. 그 잠깐 이제 상상을 해보면 우리가 횡력을 이렇게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좌우로 웨이트 시프팅이 일어나요. 그렇죠? 좌우로. 그러니까 이쪽이 더 하중이 많이 걸리죠. 그렇죠? 이쪽이. 그냥 이제 물리적으로 간단히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 오른쪽 휠 컨택 포인트 여기를 기준으로 모멘트식을 한번 세워보는 거예요. 모멘트식. 제가 한번 해볼게요. 지금 처음 해보니까.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이 힘들이 얘한테 모멘트를 얼마나 주고 있냐. 그래서 먼저 이쪽에 타이어에 걸리는 수직 하중이 FZL. 자, 이거를 좀 정석대로 하면 요 뒷바퀴 휠 기준으로 반시계가 플러스다. 이렇게 이제 모멘트식을 해보는 거죠. 저희가 물리에서 한 것처럼. 그래서 봤더니 여기 뒷바퀴 컨택 포인트를 기준으로 FZL이 이렇게 차를 돌리잖아요. 반시계로. 그래서 모멘텀이 LW고 부호는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요거 이제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MZ라는 힘이 여기 CG에 작용을 하죠. 무게. 그래서 얘가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힘을 표현해주면 어, MG라는 힘이 시계 방향으로 2분의 LW. 원래는 이제 놀각이 작다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까지 계산을 안 하고 2분의 LW로 이렇게 이제 모멘텀을 계산해 주고요. 그다음에 어 MAY라는 얘는 횡력의 결과물이에요. 그죠?
이 횡력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이 시스템에서 어디를 통해서 횡력이 만들어지죠? 예전에 했던 그걸 복습을 해보면 이제 정확히는 모르지만 여기에 이제 FY라는 타이어 힘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걔의 결과물로 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타이어 힘은 일단 여기에 지금 제껴두고 얘의 결과물이 여기 표현이 돼 있으니까 이 힘이 롤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래서 이 힘을 그대로 차가 지금 왼쪽으로 쏠리는 MAY라는 힘이 이쪽을 기준으로 지금 높이가 H죠. 그래서 요런 모멘트를 준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힘들의 조합이 놀각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운 물리 지식으로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조금 생각해 보면. 됐죠? 그래서 이 식의 어, 여기를 제가 좀 잘못 썼는데 이 뒤에 있는 PPT에 있는 거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요. 마이너스 플러스. 그렇죠? 그래서 이 밑에 것도 마이너스 플러스. 자,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모션을 묘사하는 식을 만들어냈고 어, 지금 그냥 요렇게 놀각이 유지된 채로 계속 그냥 코너링을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계속. 그러면 그게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가 되는 거고 파이 2-0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스테디 스테이트를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요 힘들이 이제 밸런스가 0이 되고 그리고 요 타이어 왼쪽 수직 하중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FZL로. 그래서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면 롤오버라는 거는 이렇게 바퀴가 들리는 거예요. 언제 바퀴가 들릴까요? 얘 기준에서. 여기 수직 하중이 지금 걸리고 있는데 언제부터 바퀴가 들리기 시작할까? 그거는 요 수직 하중이 0이 되는 순간부터죠. 그러니까 하중이 여기 안 걸리는 거. 다 여기에 걸리는 거. 왼쪽에. 그죠? 아, 여기 오른쪽 바퀴. 그래서 이게 0이 되는 순간이 어떤 기준값이 될 거다. 이렇게 되는 거. 그죠? 그게 바로 뒷장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내가 코너링 중이 아니야. 그럼 AY가 0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AY가 0이 되면 어, FZL이 2분의 mg가 되죠. 이건 뭐냐면 그냥 차량 무게를 그냥 반반 받치고 있는 거죠. 좌우가. 스태틱 상황. FZL이 2분의 mg가 되죠. 그렇죠? 이렇게 AY의 효과로 얘가 좌우 수직 하중이 바뀌고 바퀴가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식이 있어요. 그래서 롤오버는 FZL이 0이 되는 순간부터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게 0이 됐을 때에 AY를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0이 됐을 때 AY. 왜냐면 AY에 의해서 얘가 롤오버가 시작이 될 거니까. 그래서 걔를 계산했더니 여기에 이제 SS 팩터가 이제 보인다는 거죠. 여기에. 그래서 롤오버가 일어나는 횡 가속도인데 SS 팩터는 우리가 차량 설계할 때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서 버틸 수 있는 AY의 한계가 늘어나는 거죠. 롤오버 입장에서.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그래서 그러면 차량 뭐 다른 성능 상관없이 그냥 이 모양만 보고 그냥 결정이 되는 거냐 이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모양만으로 그냥 결정할 수 있냐. 그래서 SS 팩터의 이제 한계인데 얘는 이제 차량 지오메트리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는 거죠. 다른 거 안 보고. 근데 실제 노로버의 스테빌리티는 이 서스펜션 성능이 굉장히 또 중요해요. 얘가 이제 뭐 서스펜션이 딱딱하다, 부드럽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서스펜션이 부드러우면 어떻게 되냐면 어, 스프링의 강성이 낮다고 볼 수 있죠. 스프링의 강성이 낮으면 말랑말랑.
그래서 롤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롤오버 방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서스펜션 성능이랑 그리고 롤오버 방지 제어를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배울 건데 얘를 제어를 잘 해주면 횡력을 줄여서 안 넘어지게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거를 좀 배울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 이제 뭐 영상 같은 걸 좀 하나 볼 건데 실제로 이제 차량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이거죠. 비걸림 롤오버. 그러니까 이거를 막 조향을 막 엄청 다이나믹하게 해서 차가 넘어질지 안 넘어질지 지금 어떤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J턴이랑 PC육 테스트라고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이제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매뉴버라고 하죠. 이게 어떻게 이제 조향을 해서 이 차량 거동을 이제 만들어낼까. 그래서 SSF로는 평가 불가능한 이제 전체적인 롤 스테빌리티를 이걸로 이제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 그래서 이게 차량 관련 시험을 하시는 분들이 요런 이제 매뉴버를 결정해 놓고 이 차를 바꿔가면서 이걸 해보는 거죠. 그 얘가 이제 잘 되는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그림으로 좀 보기는 어려우실 텐데 여기 NHSTA라고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이제 미국에서 나라에서 이제 운영하는 곳인데 차량 안전 평가를 위해서 충돌 테스트도 하고 얘가 이제 롤 스테빌리티가 어떨지도 봐야 되니까 이렇게 매뉴버를 결정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을 해서 얘가 통과 몇 점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벌금도 매기고 그래서 뭐 굉장히 디테일하게 돼 있어요. 여기 뭐 T1 구간은 뭐 4초 동안 멈춰 있고 이게 스티어링 앵글인데 왼쪽으로 확 꺾어서 이거 4초 동안 유지했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오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해할 거는 이 PC육 테스트인데 왼쪽으로 확 꺾었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확 꺾어서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차가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요게 이제 낚시 바늘이죠. 그러니까 낚시 바늘 모양으로 이렇게 돌아가 차가. 그러면 이제 차가 넘어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영상으로 한번 보여주면 이렇게 가다가 왼쪽으로 꺾고 오른쪽 바로 꺾어가지고 이렇게 낚싯바늘 모양을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피쉬 테스트인데 얘가 휘청휘청하죠 좌우로. 그러니까 롤 그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그래서 여기 피쉬 테스트를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SS 팩터 말고 SSF 팩터 말고 우리가 롤 다이나믹스를 이제 좀 분석할 수 있는 거버니케이션을 하나 좀 유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동력화 해보면 알겠지만 이 DOF가 차수의 의미잖아요. 차수의 의미. 네. 그 차수가 높을수록 더 정밀하게 묘사가 가능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물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1차 모델을 이제 가져온 거거든요. 그 책에 보면 제가 처음에 그 교재 제가 알려드린 교재 그 PDF 파일을 보시면 4차 모델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1차 모델은 좀 간략한 모델이라서 가정이 있는데 어 언스프렁 매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량에 있으면 스프렁 매스가 있고 언스프렁 매스가 있어요. 스프렁 매스는 이 샤시 부분을 얘기를 해요. 사람이 타고 이제 샤시 그 부분 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언스프렁 매스는 이제 서스펜션 쪽에 아래쪽에 엑셀이랑 타이어 쪽 있죠. 그걸 이제 언스프렁 매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스펜션 부분도 저희가 좀 자세히 배울 건데 그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아무튼 이 1차 모델을 디라이브 하기 위해서 얘가 0이라고 가정을 하고 플랫 로드라는 거는 로드의 경사도가 없다. 앞뒤로. 그 뱅크 앵글은 뭐냐면 사이드 앵글이에요. 그 차를 우리가 뒤에서 봤을 때 얘가 이렇게 옆으로 길이 이렇게 각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사이드 방향으로. 차를 뒤에서 자, 그림이 길이 이렇게 돼 있었고 뒤에서 봤을 때. 그죠? 그래서 차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있는 경우죠. 그럼 이게 이제 뱅크 앵글이에요. 이게 뱅크 앵글. 그래서 뱅크 앵글도 없다. 근데 딱 봐도 지금 얘가 이제 롤에 엄청 영향을 줄 것 같잖아요. 그렇죠? 뱅크 앵글은. 근데 지금은 일단 뱅크 앵글이 없다라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 그림을 가져왔고요. 얘를 이제 자유물체도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데 얘에 작용하는 힘이 뭘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해보면 어, 아까는 이제 타이어 수직 하중으로 표현했는데 사실 이 차체가 돌아가는 이 각도는 이 서스펜션을 타고 힘이 들어와요. 그렇죠? 이 서스펜션 힘이 얘를 이제 영향을 주고 그리고 그 서스펜션은 자체 강성이나 댐핑 계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이 설계에 따라서 정해지는 어떤 서스펜션 어, 폴스가 있고 그리고 CG에 작용하는 힘이 있고 CG에 작용하는 힘이 있고 그 무게 mg가 있고 그리고 횡력 MAY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자유물체도를 이제 그려서 표현해 보면 자 여기 자료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자유물체도를 이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서스펜션 힘을 저희가 이제 FS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 왼쪽에 있는 걸 FSL, 오른쪽 서스펜션이 FSR. 이거 이제 서스펜션 힘으로 표현할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차를 봤을 때 CG를 중심으로 이제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값이 있죠. 우린 롤 다이나믹스를 볼 거니까. 그래서 걔를 이제 IXX. 우리가 이제 코디네이트를 잡을 때 X 방향이 차량의 전진 방향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종이로 나오는 방향, 걔가 이제 X 방향. 그리고 횡력을 받는 방향이 Y 방향. 이렇게 이제 방향을 정해놓고 얘를 가지고 이제 운동 방향식을 한번 세워보는 거죠. 자, 요거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먼저 할 수 있는 게 Y 방향 힘의 합력. Y는 지금 이쪽 방향이죠. 요 방향. 그래서 이쪽이 이제 플러스다라고 해놓고 Y 방향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적어보는 거죠. 그래서 요 어떤 FY들의 합이 이 모션, Y 방향 모션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그 모션의 결과물은 MAY예요. 그렇죠? 근데 요 FAY를 어떻게 표현해 줄까요? 여기서 여기 있는 애들을 보고 이 횡력을 만들어내는 애가 뭐라고 했죠? 횡력은 무슨 어디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여기 타이어. 그래서 이게 지금 그림에 없는데 FYR, FYL이라는 애가 더해져서 어, 얘를 우리가 이제 롤 다이나믹스에서는 F 레터럴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해 줄 거고 요게 이제 MAY다. 그래서 Y 방향 모션은 요걸로 이제 딱 끝난 거예요. 묘사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롤 방향인데 롤 다이내믹스. 그래서 롤 센터를 기준으로 모멘트 오브 이너시 모멘트를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롤 센터를 기준으로 반시계가 플러스다. 자,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요 M 횡력에 의한 효과. 얘가 이 롤 센터를 기준으로 이제 차를 돌리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표현해 줄 때 MAY라는 힘이 모멘텀이 몇일까요? 이게 요게 여기에서 여기를 이어가지고 코사인 파이로 곱해야겠죠. 그죠? 요 길이니까 요 길이 이게 이제 모멘트 암이 되니까 HR에다가 코사인 파이로 곱하고 얘가 지금 방향이 반시계니까 플러스. 그 다음 또 MG라는 힘이 요 MG라는 힘이 놀 센터를 기준으로 얘를 돌리잖아요. 그죠? MG라는 힘이 그래서 MG 써주시고 그리고 요 모멘텀은 요 길이니까 HR 사인 파이가 되죠. HR 사인 파이 플러스. 그 다음 또 무슨 힘이 있죠? 놀 센터를 기준으로 얘한테 모멘트를 만들어내는 힘.
그게 이제 서스펜션 힘이 있다는 거죠. 서스펜션 힘. 서스펜션 힘을 봤더니 얘가 이제 이 스프링이 이제 따라 이렇게 같이 이렇게 휘청일 때 얘가 같이 돌잖아요. 그래서 얘는 모멘텀이 여기서부터 여기 요 길이죠. 그래서 이거의 반이에요. 이거의 반. 그래서 FSL이라는 힘이 2분의 LS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얘를 반시계로 돌리고 그 얘는 반대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리죠. 2분의 LS.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한번 그냥 보고 하나하나 이해만 하시면 돼요. 한 번씩만. 여기에 이제 관성 모멘트, 롤 관성 모멘트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롤 각의 어, 가속도, 그쵸?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값이 이거죠. IXX. 그래서 IXX는 CG를 중심으로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를 계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롤 센터를 기준으로 지금 모멘트를 보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럴 때 쓰는 게 그 평행축 정리라고 관성 모멘트에 대한 평행축 정리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HR만큼 떨어져 있어요. 실제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여기 IXX 요 값인데 CG 중심의 IXX인데 지금 모멘트는 요 롤 센터를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HR만큼 모멘트 오브 이너셜을 이렇게 반영을 해줘야 된다. 그게 이제 MHR 제곱. 그래서 이거는 평행축 정리. 이런 거는 이제 필요할 때마다 그냥 찾아보시면 되는 거. 알, 계속 알고 있을 필요는 없고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식을 세우고 그게 이제 제가 다 적어 드렸어요 여기다. 그다음에 어, 우리가 이제 모델을 정교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어를 하려면 이제 모델을 알아야 되고 좀 정교하게 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요 서스펜션을 한번 모델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서스펜션. 근데 서스펜션을 뭘로 모델링 하냐면 스프링이랑 댐퍼가 있는 애로 얘기를 해요. 댐퍼는 이제 감색이라고 하는데 이걸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자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면 일단 여기에 이제 스프링 같은 애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스프링 같은 애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롤이 발생을 하면 얘는 요만큼 줄어들죠. 이 ZS라고 표현했는데 원래 길이보다 요만큼 줄어들어. 그리고 반면에 왼쪽은 늘어나. 그래서 요 모양이 되죠. 위에 그림처럼. 근데 스프링은 늘어나면 뭐가 생기죠?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힘이 생겨요. 그렇죠? 그 힘을 이제 후계 법칙이라는 걸 저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스프링 서스펜션 모델에 이제 들어가는. 그래서 이 변이를 이제 디플렉션이라고 하죠. 서스펜션의 디플렉션이 기하학적으로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 놀각으로 보시면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 이제 놀각으로 이 ZSR이 얼마나 줄어들었나. 그리고 요 값만큼 이만큼 늘어납니다. 여기 딱 보면 이제 그렇죠? 여기 이제 사인 파이 값을 곱해서 그래서 디플렉션을 이렇게 표현해줘. 롤각으로 지금 표현이 돼 있잖아요. 롤각을 표현해주고 그 서스펜션 폴스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 여기다가 이제 K를 곱하면 내가 서스펜션 K 값을 알고 있으면 걔가 힘이 되잖아요. 스프링 힘. 그 감색이 성분은 이 디플렉션을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고 B라는 이제 감색이 개수로 곱해주죠. 그러니까 서스펜션의 이제 가장 간단한 모델이 이거죠. 이 K랑 B로 이제 표현을 하는 스프링 개수랑 감색이로 그리고 FS는 똑같이 ZSL을 넣어주면 이렇게 되고 이걸로 하려는 게 뭐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롤각에 따라서 서스펜션 힘이 바로바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롤각에 대한 모델이 이제 점점 완성화가 돼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리니어 스프링 댐퍼, 리니어 스프링 감쇄기 모델, 굉장히 이제 간단한 모델로 이제 가정을 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얘까지 이제 표현을 해줘요. 이거를 저희가 이제 방금 디라이브 했던 이롤 센터 모멘트 식에다가 얘네 둘을 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이게 최종 롤 다이나믹스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딱 보면, 얘를 만들어내는 요인이 뭐냐? 그 만들어내는 애가 뭐냐면 AY, 그렇죠? AY랑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애가 뭔지를 봐야 돼. 이런 식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우리가 제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아니면 설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제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이 AY를 건드리는, 그렇죠? 나머지는 다 결정돼 있잖아. 그리고 설계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이 KS나 BS 이런 걸 바꿀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일일이 유도를 하기보다는. 그래서 물리적 해석, 횡가속도 AY가 롤각의 변화에 영향을 주더라. 그리고 서스펜션 설계 파라미터가 롤각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이 롤오버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될까? 얘가 순간적으로 커지는 걸 막아야 되죠. 그죠? 파이 2 다시 순간적으로 커지는 걸 막는, 확 줄어들고 커지고 이걸 막아야 되니까 제어를 잘 해가지고 롤오버가 일어날 것 같아. 롤오버가 일어날 것 같으면 횡가 속도를 줄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더 들어가야 되지. 그러니까 횡가 속도를 어떻게 하면 또 줄일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레터럴 다이나믹스 배웠으니까 횡가 속도를 줄이는 방법은 뒤에서 나오겠지만 차속을 줄이거나 같은 코너링 할 때 차속을 줄이거나, 왜냐하면 횡가 속도가 기본적으로 R분의 VX 제곱이야. 기본적으로 그 식을 이제 갖고 있고 VX를 줄이거나 아니면 요 레이스를 잡아주면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오늘 이해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서스펜션을 이제 저기 강성 계수를 증가시키거나 이제 안전하게 설계를 해라. 이러한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컨트롤 얘기를 조금 하고 마칠 건데, 그러면 모든 이제 안전 시스템은 요런 이 두 단계를 거치죠. 그러니까 일단 상황을 감지를 해. 이 제어를 언제 작동을 시킬지를 감지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제어를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만약에 차량 이제 안전 시스템을 설계를 한다. 그러면 롤오버를 어떻게 감지할지를 일단 그 로직이 있어야 되고, 감지가 되면 어떻게든 뭐 AY를 줄이든 작동 로직이 하이 제어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면 요 감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1년 전인가? 그 그랜저가 신차가 나왔는데 얘가 이제 그 전방 추돌 감지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 같은 거 운전석에서 줍다가 앞을 못 보고 엑셀을 밟은 거야. 그러면 이제 앞에 이제 감지가 되잖아요. 물체가 감지가 되면 급제동이 걸려. 그러니까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기능 같은데 이게 감지를 잘못해가지고 그냥 가다가 걸리는. 그러면 완전 패닉 상태에 빠지겠죠. 그래서 그 문제로 이게 소프트웨어를 좀 다시 저기 무상으로 고쳐주는 기능 걸 했나? 그러니까 되게 큰 문제가 됐었어. 그래서 이게 감지 로직 이런 걸 만들 때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만들어요. 정확히 딱 감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왠지 그냥 막 자주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운전해 보면 상품 너무 그 운전자 입장에서 패닉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이제 롤오버도 이렇게 미리 감지를 하고 이제 제어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감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요거는 간단히 이제 설명하고 넘어갈 건데, 롤오버 인덱스라는 물리량을 계산을 합니다. 언제 롤오버가 발생할 것 같다라는 거를 이제 계산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체계 유도 과정이 있어요. 제가 이제 보여드리진 않을 건데, 그래서 ROI, 그 롤오버 인덱스라는 애를 요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한대요. R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어, 언제 롤오버가 일어날지를 감지하는 애예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이제 현재 롤각을 알 수 있으면 좋고 현재 횡력에 따라서 결정되는 애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보나마나 AY에 대해서 거의 결정이 되는 거예요. 현재 AY는 저희가 차에서 잴 수가 있거든요. 현재 롤각과 횡가속도 AY에 따라서 바뀌는다. 근데 이제 또 이제 제어적으로 또 고려해야 될 게,
이 식을 봤을 때 우리가 잴 수 있는 값이 뭐냐 이걸 항상 따져야 돼. 근데 롤각은 우리가 실시간으로 일반적으로 잴 수가 없어요. 잴 수가 없어서 AY는 잴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근사에서 이제 뭐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롤각이 일반적으로 작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서 세타 파일을 날려주면 이렇게 R 어프록시메이션 그러니까 이 ROI에 대한 어떤 이제 근사값이 나오게 되고 요걸 가지고 어 얘가 롤오버가 2차에 대해서 언제 발생을 할 것 같다라는 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보면서 모니터링하면서 이때 딱 터트려 주는 거죠.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한다. 이것보다 훨씬 이제 정밀한 로직을 쓸 건데 양산차에서는 그래서 어쨌거나 롤오버 인덱스가 기준값을 넘게 되면 어떤 적절한 제어 기업을 개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롤오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어가 들어가야 될까? 어,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브레이크 제어를 통해서 차속을 줄이거나 요레이트를 안정화시키는 거. 그래서 요거를 오늘 이해하면 끝납니다. 근데 이 차속을 줄이거나 이 요레이트를 안정화시키는 거는 ESC 우리가 배웠던 ESC의 기본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롤오버 방지 기능은 ESC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ESC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차속 제어랑 롤오버의 관계, 요레이트 제어랑 롤오버의 관계가 뭔지 그것만 이제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앞에 좀 수식이 여러 개 있었는데 이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였냐면 결국에는 횡력이 커지면 롤오버 발생 가능성이 커지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제 롤오버 발생 가능성이 높을 때 횡력 AY를 한번 줄여주자.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횡력, 코너링 상황을 분석을 할 때 가장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이 스테디 스테이트 코너링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이렇게 실제로는 이 곡률 반지름이 계속 바뀌죠. 계속 바뀌는데 이제 원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냥 원운동이 아니라 스테디 스테이트야. 그러니까 뭔가 속도의 변화도 없고 놀각의 변화도 없고 그러니까 일정한 게 계속 돌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등속 원운동 개념을 할 때도 이게 횡력은 발생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나오는 식이 이제 R분의 VX 제곱 요 식이 이제 일단 요 식을 일단 이거는 이제 평생 외울 수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한번 해놓고 그 다음에 요레이시랑 얘를 이제 관계를 시켜야 돼. 요레이 우리가 이제 차가 그냥 돌아가는 게 요레이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 차가 이게 차예요. 차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로 왔어. 그럼 얘가 차 입장에서 이렇게 자체 로테이션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요레이시인데 헤딩 앵글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그 헤딩 앵글이 요거죠. 얘가 이제 풋사이라고 하는데 차가 이렇게 돌아간 각도도 이 풋사이 헤딩 앵글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근데 여기서 어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의 레이트가 요 레이시라는 거죠. R이라고 표현하는 감마 또는 이제 R이라고 표현하는데 내 차 입장에서 얘가 이제 Z 방향을 잡았을 때 얘가 얼마나 빨리 돌고 있냐. 그 요 레이트. 요 레이트는 기하학적으로 여기서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요 관계를 만족하죠. R 왜냐면 요 레이시 지금 여기서 오메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등소원 운동에서 오메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 결과적으로 RVX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AY를 줄이고 싶으면 R을 줄이거나 VX를 줄이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횡가속도 스테디 스테이트 코너링에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스테디 스테이트 코너링에서는 요레이과 차속의 비례해서 횡가속도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내가 제어로직을 쓴다. 그러면 아까 ROI 값 기준으로 어, 요레이트를 바꿀 수가 있어요. 요레이트로. AY랑 요레이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요레이트를 목표값을 주고 얘가 이제 넘지 않도록 요레인만 잡아주면 이제 롤오버가 방지가 되는. 그래서 이게 이제 ESC 기본 기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 ESP 영상인데
여기에도 The 지금 Electronic Stability Program, ESP, assists the 예, 기억은 driver in 나시죠? critical driving 모델이 있고. situations and helps prevent accidents and save lives. It comprises the functions of the anti-lock braking system and traction control system and counteracts skidding movements made by the vehicle. During emergency braking, the anti-lock braking system precisely reduces the braking pressure of individual wheels. 얘도 This 지금 prevents the 휠 wheels 브레이크 from 압력을 locking 제어하는 and 거. allows the driver to continue steering. When starting off on slippery surfaces, the traction control system prevents the wheels from spinning and the vehicle from breaking away to the side. If there is a risk of skidding during cornering, swerving maneuvers, slippery surfaces, or the vehicle no longer responds to the driver's steering input, ESP will intervene immediately to keep the vehicle safely on track. ESP consists of the following components. A wheel speed sensor on each wheel measures the rotational speed of the wheel. The yaw rate sensor measures the rotation of the vehicle relative to its vertical axis. The steering angle sensor registers the driver's steering input. The control unit uses the sensor signals to calculate when and how it must intervene. The hydraulic unit builds up and reduces the braking pressure in the wheel brakes. In order for ESP to be able to react to critical driving situations, the system continuously compares the driver's input to the actual vehicle motion. When an obstacle suddenly appears, the driver swerves to the left. The steering angle sensor communicates the driver input to the ESP control unit. However, the yaw rate sensor signals that the vehicle is understeering, indicating that the vehicle is sliding straight toward the obstacle. Within milliseconds, ESP directly targets the rear left wheel and brakes it. This generates the countering force required to make the vehicle follow the steering input. After swerving out, the driver attempts to keep the vehicle in the middle lane by countersteering. There's a danger of the vehicle oversteering and the rear breaking away to the left. In this situation, ESP accurately brakes the front left wheel and generates a torque which stabilizes the vehicle. ESC는 언더스티어, 오버스티어 Instead 이렇게 of 두 가지를 starting 잡는 to 건데 skid, the vehicle remains stable thanks to 롤오버에 관한 내용이 ESP. 나옵니다. 이제. The 음악이 ESP system offers value-added functions that elevate comfort and safety. Hill hold control assists the driver when starting off on inclines by independently applying the brakes for around 2 seconds after the driver has released the brake pedal. 힐홀드 기능이지. This gives the driver more time to calmly switch from the brake pedal to the accelerator. ESP can protect vehicles with a high center of gravity from the risk of rolling over. 오버보이. Rollover mitigation stabilizes the vehicle in critical situations by intervening in the engine control unit and applying the brakes on individual wheels. 이제 자세히 설명 안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엔진 토크를 줄여주거나 인디비주얼 휠 브레이크를 압력을 조절한다. 그러니까 그 목적은 이제 롤오버를 막기 위해서 요 레이스를 제어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VX를 좀 감소를 시키고 이러한 형태로 이제 작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하나만 예전에 제가 학생 때 그 했던 이런 비슷한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니까 제가 롤오버를 했었더라고요. 지금 제가 저희 수업에서 한 것보다는 조금 스케일이 작은 그냥 과제 같은 건데 어 제가 이제 롤오버를 막으려고 이제 아이디어를 하나 낸 거죠. 그래서 무슨 아이디어를 냈냐면 그 서스펜션 중에 이렇게 힘을 액티브하게 될 수 있는 액티브 서스펜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서스펜션을 달아가지고 내가 롤오버가 날 것 같으면 걔를 힘으로 줘서 그냥 탁 쳐주겠다. 그냥 이제 간단하게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제어기도 피드포워드 제어기를 쓰겠다. 아까 얘기했던 뭐 롤오버 디텍션 로직을 뭐 써서 나름 이렇게 한 거죠. 뭐 모델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일로 넘어갈 것 같으면 이쪽 힘을 주고 일로 넘어갈 것 같으면 이쪽 힘을 주겠다. 약간 이제 간단하게. 그래서 롤오버 인덱스 식 같은 거 가져와서 이렇게 이제 구현을 했었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이제
이 카신 같은 걸로 이제 실제로 검증하는 거죠. 제어를 들어가내나 안 들어가내나.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지금 이게 액티브 서스펜션이 계속 작동을 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PC욕 테스트를 하는 건데 이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비교를 했을 때 이거 잘 된다. 그래서 뭐 이거를 뭐 안 꺼져서 뭐 꺼지게 뭐 이런 내용을 넣었는데 이제 최종 영상이 이게 작동이 안 돼가지고 자, 요 정도까지는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좀 더 수준 높게 좀 진행을 해주시고 자,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칠게요. 고생하셨습니다.